나우시카 공주. 오디세우스가 강둑의 올리브 나무 밑에서 낙엽을 덮고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을 즈음 그 나라 왕궁의 공주 나우시카 역시 잠을 자고 있었다. 나우시카의 꿈속으로 아테나 여신이 공주의 친구 선장의 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공주의 친구는 어떻게 보면 초조해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침대 머리맡에 앉아 말했다. 나우시카, 너는 정말 내 엄마의 한심한 딸이구나. 방에 널린 이 많은 옷가지를 좀 보아라. 이 땅의 귀족 청년들이 모두 너에게 눈독을 들이는데 이래가지고 시집은 제대로 갈 수 있겠니? 결혼식 때 혼수가 들어오고 손님들이 선물을 줄 것이니 옷이 또 얼마나 늘어나겠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강으로 빨래하러 가자. 수레에다 빨랫감을 싣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나우시카는 간밤에 꾸었던 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우시카는 그 나라 왕인 아버지에게 달려가 빨랫감을 싣고 강으로 빨래하러 가야겠으니 나귀가 끄는 수레 한 대를 빌려 달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2마리의 나귀가 끄는 아주 잘 달리는 수레를 한 대 빌려주었다. 하녀들은 빨랫감을 수레에다 실었고 어머니인 왕비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물론 딸과 하녀가 멱을 감은 뒤에 몸에 바를 올리브 기름도 한 병 마련해 주었다. 나우시카는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고는 수레를 천천히 강변으로 몰았다. 하녀들은 걸어서 그 뒤를 따랐다. 이윽고 그들은 강변에 이르렀다. 강변에는 물이 아주 맑고 얕아서 빨래하기에 좋은 데가 있었다. 나우시카와 하녀들은 나귀를 풀밭에 풀어주고 빨래를 시작했다. 하녀들은 흐르는 물속에 널쩍한 바위에 빨랫감을 올려놓고는 발로 밟고 나서 맑은 물에 헹구고 강변 조약돌밭에다 널어 태양과 바람에 말렸다. 옷이 마를 동안 공주와 하녀들은 가죽공으로 공놀이를 시작했다. 돌림 노래를 부르면서 공을 던지고 받는 놀이였는데 돌림 노래의 선두를 맡은 사람은 바로 공주였다. 이들의 놀이터에 아테나 여신이 살며시 끼어들었다. 물론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나우시카가 하녀 하나에게 공을 던지자 아테나 여신은 일부러 이 공이 그 하녀를 빗나가 강 가장자리의 물 위에 떨어지게 했다. 그러자 하녀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올리브 나무 밑에서 잠들어 있던 오디세우스가 깨어났다. 공주 일행의 놀이터는 오디세우스가 잠을 자던 올리브 나무에서 창을 던지면 바닥에 떨어져 꽂힐 만한 거리에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오디세우스는 반쯤 몸을 일으킨 채 가만히 처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적의 기습을 받은 가까운 마을 여자들의 비명소리이거나 성질 고약한 주인에게 얻어맞는 하녀들의 비명소리이거니 했다. 하지만 정신이 또렷해지면서부터는 처녀들이 놀이하면서 지르는 환호성으로 들렸다. 처녀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올리브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알몸을 가린 다음 천천히 걸어나갔다. 하지만 맨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오랜 고생으로 얼굴은 험악하기 짝이 없었으며 멋대로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에는 소금기가 허옇게 서려 있었다. 처녀들에게 그는 덤불 속에서 튀어나온 사자같이 무시무시한 존재로 비쳤을 터였다. 하녀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우시카 공주는 다가오는 오디세우스를 침착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디세우스는 공주에게 다가가 공주의 무릎을 어루만지며 애원하고 싶었지만 공주가 두려워할까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공주에게 말했다. 젊으신 아가씨, 여신이신가요? 아니면 인간 세계의 여느 아가씨인가요? 여신이시라면 틀림없이 저 초승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이실 테지요. 인간 세계의 여느 아가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은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대같이 아름다운 처녀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참으로 자랑스러우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실 분은 역시 아가씨에게 사랑과 결혼 선물을 안기고 아가씨를 모셔가는 젊은이일 테지요.
나는 아가씨같이 완벽하게 아름다우신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델로스 섬에서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아폴론 신의 제단 옆에 샘물을 마시며 자라는 어린 종려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을 청할 때는 아가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입니다. 여러 날 바다의 폭풍에 시달리다 여기에 닿은 것은 어제의 일입니다. 어떤 신께서 저를 이 해변으로 데려다 주신 것일 테지요. 그러나 저는 여기가 어디인지, 어떤 불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헌옷 한 벌만 주시고 가까운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신들이 아가씨에게 아가씨의 마음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를 베푸시어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공주가 대꾸했다. 나그네여, 나쁜 분 같지는 않구려. 말씨를 보아하니 교양 있는 분이신 것 같군요. 우리나라의 해변으로 그대를 보내신 분은 사람을 고르시어 행복과 슬픔을 베푸시는 제우스 신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알몸을 가리실 옷을 얻으실 수 있을 테지요. 그리고 제가 그대를 마을로 안내하여 지극한 환영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바로 이 섬나라 파이아케아를 다스리시는 알키노스 왕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이어서 오디세우스의 출현에 놀라 멀찍이 도망쳐 저희들끼리 모여 수군대고 있는 하녀들에게 소리쳤다. 얘들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이 가엾은 나그네가 보이지도 않느냐? 세상의 배는 한 척도 지나가지 않는 섬나라, 신 같은 사람들이 사는 머나먼. 우리 섬나라로는 나쁜 사람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분은 운이 나빠 이곳에 오신 나그네이시다. 어서 이리로 오너라. 이분이 알몸을 가리실 수 있도록 옷 한 벌을 가지고 어서 오너라. 처음에는 쭈뼛다던 하녀들이 오디세우스 가까이 다가왔다. 하녀들은 오디세우스를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는 오리나무 숲으로 안내하고는 마른 옷가지 중에서 겉옷 한 벌을 가져다 주었다. 하녀 중 하나는 병 바닥에 남아있던 올리브 기름을 따라 바닷바람에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오디세우스의 얼굴에 발라주었다. 오디세우스는 하녀들에게 말했다. 옷을 주시고 기름까지 발라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잠시 물러가 주셨으면 합니다. 숙녀들 앞에서 목욕을 하고 이 옷을 입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녀들은 오디세우스만 남겨두고 공주에게 달려갔다. 오디세우스는 강둑 아래로 흐르는 강물에 온몸과 머리카락에 묻어있던 소금기를 말끔히 씻어내고 오랜 바다 여행에서 부드러움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피부에는 올리브 기름을 발라 문질렀다. 머리카락도 올리브 기름을 발라 문질렀다. 그러자 히아신스 꽃잎 같은 곱슬머리가 되살아났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하녀들이 가져다 준 겉옷을 입고는 물에서 나가 강둑에 앉았다. 멀리 떨어진 채 서 있던 나우시카의 눈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강둑에 앉아있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이 보였다. 공주의 눈에는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잘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없었다. 저분을 우리나라의 해변으로 보내신 것은 신의 뜻이 아닐까? 처음에 저분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흉하게 보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신들도 저렇게 늠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 사시게 하여 내 신랑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만 아니지. 이렇게 허튼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얘들아, 저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드리자. 그들은 왕비가 마련해준 음식 중에서 저희들끼리 먹고 마시다 남은 것을 오디세우스에게 가져다 주었다. 오디세우스는 여러 날을 굶은 터라 맛있게 먹고 마셨다. 그가 먹고 마시고 있을 동안 공주와 하녀들은 햇빛과 바람이 말린 옷가지를 걷어 수레에 싣고 풀을 뜯고 있던 나귀들을 몰아와 수레 앞에 메었다. 오디세우스의 식사가 끝나고 궁전으로 돌아갈 준비도 끝나자 공주는 수레에 올라 나귀의 고삐를 잡았다. 공주는 오디세우스를 가까이 불렀다. 오디세우스가 와서 수레바퀴 옆에 서자 공주가 말했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궁전으로 들어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논밭을 지날 동안에는 하녀들과 함께 걸어서 수레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마을이 가까워지고 양쪽에 배 짓는 집이 나란히 서 있는 항구에 이르거든 우리 일행에서 떨어져 항구 가까이 있는 백양나무 숲으로 들어가세요. 그 숲이 바로 아테나 여신의 숲이랍니다. 우리 일행이 마을로 들어가고 궁전으로 들어갈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려야 해요. 만약 제가 밖에서 남정네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이 나돌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일행이 궁전으로 들어갔다고 여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혼자서 들어오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궁전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버지의 궁전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문지기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숲속의 궁전 본체에 이르시거든 바로 큰 연회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연회장 화로 옆자리는 늘 우리 어머니가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어머니는 하녀들에게 둘러싸인 채 거기에 앉으셔서 보라색 실로 뜨개질을 하시지요. 바로 옆에는 아버지가 앉으시는 큰 의자가 있습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시거든 옆으로 살짝 지나쳐 어머니께 가세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무릎을 어루만지면서 도움을 청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필요한 배를 내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무엇이든 도움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대답했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우시카는 채찍으로 노새를 가볍게 때렸다.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오디세우스와 하녀들은 수레 뒤를 따라갔다. 백양나무 숲에 이른 것은 해가 서쪽으로 저물려 키었다. 오디세우스는 거기에서 하녀들 대열에서 벗어났다. 숲속에는 아테나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신전에서 무릎을 꿇고 파이아케아 인들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십사고 아테나 여신에게 기도했다. 한동안 신전에 머문 오디세우스는 일어나 궁전이 있는 마을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지금쯤이면 공주가 궁전에 도착했을 것이다. 마을 어귀에서 아테나 여신이 그를 맞았다. 여신은 물동이를 든 마을 처녀로 변장하고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그 처녀에게 궁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묻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른답니다. 나는 백길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이곳까지 흘러온 먼 나라 사람이랍니다. 그러자 처녀로 변장한 아테나 여신이 대답했다.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리지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거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 거의가 포세이돈을 섬기는 뱃사람이기는 하지만 바다 건너편에 있는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 뱃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처녀로 변장한 아테나 여신은 이렇게 말하고는 앞서 걸었다. 오디세우스는 처녀의 뒤에 바싹 붙어 따라갔다. 그러나 그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는 줄 알지 못했다. 여신이 오디세우스의 몸을 안개의 장막으로 가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했기 때문이었다. 궁전 문까지 오디세우스를 데려온 여신은 오디세우스가 가야 할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디세우스는 여신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있다가 여신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여신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궁전문으로 들어선 오디세우스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궁전 뜰에는 배나무, 석류나무, 사과나무 등 과일나무가 많았다. 무성한 잎 사이로 반짝거리는 과일들이 보였다.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도 있었다. 나무들은 가까이에 있는 샘물에 흠씬 젖어 있었다. 땅바닥으로 스며드는 은빛 샘물의 물줄기에서 나는 소리는 새들의 노랫소리와 잘 어울렸다. 하지만 뜰이 아름다웠다고는 하나 그 뜰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디세우스의 앞에는 궁전임에 분명한 무수한 기둥을 거느린 하얀 건물과 안뜰이 있었다. 그는 그 건물로 다가가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지만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넓은 연회장 안에서 왕은 무수한 신하들을 거느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왕의 옆에는 왕비가 시녀들을 거느린 채 앉아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왕비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가 무릎을 꿇은 다음에야 아테나 여신은 모습을 가리는 안개를 걷었다. 그제서야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였다. 연회장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웬 사람이 하나 난데없이 왕비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침묵을 깨뜨리고 오디세우스가 왕에게 탄원했다. 왕비마마, 폭풍에 밀려 이 나라의 해변으로 밀려온 나그네가 인사 올립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시어 저를 고향으로 데려다줄 배 한 척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고향의 벽난로 앞에 앉아보았던 이후로 실로 길고도 험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쌍한 분이시군요. 우리가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대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면. 왕비가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알키노스 왕이 왕비의 말허리를 잘랐다. 내 궁전은 어떤 나그네든 다 환영하오. 왕비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선 음식을 드시오. 그리고 난 뒤에 대답해도 늦지 않아요. 오디세우스는 반짝거리도록 닦은 의자에 앉았다. 하녀들이 손을 헹굴 물을 가져다 주었다. 고기배는 사람은 쇠고기를 두툼하게 잘라 접시에 놓아주었다. 빵도 있고 과일과 포도주도 있었다. 그는 마음이 무거웠는데도 불구하고 궁전의 대신들 사이에 섞여 음식을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 강변에서 공주로부터 음식을 얻어먹기는 했으나 그것은 겨우 허기를 면할 만한 양이었다. 이윽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대신들은 모두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연회장에는 오디세우스와 알키노스 왕과 아레테 왕비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되었다. 오디세우스는 왕과 왕비에게 트로이아에서 고향으로 가다가 백기를 잘못 든 경위, 요정 칼립소의 섬에서 7년 동안 살았던 사연, 칼립소의 손에서 풀려나 쪽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운 사연을 얘기했다. 뿐만 아니었다. 포세이돈의 원한을 사는 바람에 배가 난파한 경위, 파이아케아 해변으로 밀려오기까지의 경위를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해변으로 오른 저는 지친 나머지 올리브 숲으로 들어가 그대로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자다가 가까이서 공주님과 하녀들이 놀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저는 공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님은 저에게 강변에서 빨아말린 겉옷한 장과 먹을 것, 마실 것을 준 것은 물론 몸에 바를 올리브 기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궁전으로 오는 길까지 가르쳐 주셨답니다. 오디세우스의 말이 끝나자 왕이 혀를 찼다. 내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군요. 나그네를 홀로 남겨두지 말고 내게로 모시고 왔어야 했던 것을. 결국 내 딸은 그대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당사자이니 이제 그대를 도와주고 말고는 내 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오. 오디세우스가 재빨리 나우시카 공주를 변호해 주었다. 아닙니다, 전하. 그런 일로 따님을 꾸짖지 말아주십시오. 따님께서는 저에게 하녀들과께 마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과 오래 떨어진 채 살아왔던 나머지 수줍은 마음이 생겨 여성들과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따님께서 수레 뒤에다 나그네를 달고 돌아오면 전하께서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의 아버지는 누구나 질투심이 강한 법이니까요. 알키노스 왕은 오디세우스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푸근하게 웃었다. 나는 질투나 하는 사람이 아니오. 그대 같은 나그네도 짐작하듯이 나는 나그네에게도 능히 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오. 그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내 집에서 머물기로 한다면 나는 그대와 내 딸을 위해 새 집을 지어줄 용의도 있어요. 왕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직은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처지이기는 하지만 어딘가 귀족적인 분위기가 풍기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지혜롭고 힘도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왕은 나그네의 얼굴에 근심이 어리고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보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대가 기어이 먼데 있는 그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그대를 위해 배를 마련해주고 내 왕국에서 가장 힘이 좋은 노잡이들도 그 배에 붙여주겠소. 왕비 아레테가 말했다. 그런 이야기는 내일 해도 좋지 않겠어요? 잠자리에 드셔야 할 시각입니다. 왕비는 하녀들에게 명을 내려 왕궁 안의 손님방에 융단을 깔게 하고 부드러운 베개도 가져다 주게 했다. 오디세우스는 보랏빛 이불을 덮고 그날 밤은 편히 잤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